자, 실전학습 이해해 보시면 50번에 지금 갈래 복합, 지금 여기 있는 그 현대시 여수부터 해가지고요. 그 수필, 현대 수필까지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자, 우정환의 여수 먼저 보겠습니다. 이 우정환이란 분은 지금 일제강점기 때 이 작가인데, 이분의 작품에서는 이 고향 상식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게 좀 많이 보이는데, 자,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객지를 떠도는 어떤 시적 화자가 이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느끼는. 자, 그리고 여수라는 것이 뭐예요? 자, 여기는 그 여행객으로서 느끼는 어떤 쓸쓸함이나 외로움. 자, 이런 것들이 그 가장 주된 정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여수에 잠겼을 때, 자, 여기저기를 유랑 또는 떠돌면서, 자, 화자가 가끔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낄 때, 나에게는 조그만 희망도 숨어버린다 그랬으니까, 희망이 숨어버렸다는 것은 절망을 느낀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 요령처럼 흔들리는 슬픈 마음이여 그랬으니까, 자, 방울입니다. 자, 방울처럼 흔들리는 슬픈 마음, 자신의 어떤 이 불안정한 마음, 내면의 심리를 요령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에 이상스러운 세월들 그랬으니까, 자, 요지경이란, 자, 이 그 안에 이렇게 거울 같은 거 하나 놓고, 자, 거기 보이는 여러 가지 이 구경거리, 이런 장난감이 되는데, 자, 이 세상이 어떻게, 자, 이것처럼 지금 요지경과 같대. 자, 그러면서 뭔가 예측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이상스러운 세월이라고 했으니까, 자, 자신의 어떤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자, 부정적인 어떤 현실 인식이 보이네요. 자, 나는 추억이 무성한 숲속에 서 있다는 것은 화자가 지금 결국 추억에 잠겨 있다. 자, 지난날의 추억에 잠겨 있다 정도. 자, 유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자, 고달픈 주막꿈처럼 자, 자기 자신을 뭐 했다 비유했어요? 자, 여기에서 늙은 장돌뱅이라고 비유를 했네요. 자, 늘 떠돌을 수밖에 없는, 유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장돌뱅이 같다고 그랬고요. 누더기, 기워진 때 묻은 추억이라고 했으니까, 자, 결국 자신의 삶에 추억도 때가 묻었다고 했어. 자, 지나온 자신의 삶도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 그랬으니까, 자신은 믿을 만한 현실이 없다는 것은, 자,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자, 부정적인 현실이란 얘기가 되겠고, 나는 시정배와 같이, 원래 시정배라는 말은 그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걸로 해석을 하면 이 의미가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정잡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뭔가 지금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시정잡배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자, 현실을 나는 현실 물정, 세상 물정을 모르며 난 아는 것처럼 믿고 살아왔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살아온 지난날 나는 결국 세상을 되게 아는 것처럼 살았지만 실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다. 자기 자신이 자신에 대한 자책과 성찰이 보입니다. 괴로운 행렬 속, 자, 여기저기 유랑 생활, 이런 걸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죠. 이 떠돌아 다니는 속에 외로우실 때면 달팽이 깍질 틈으로, 자, 깍질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것을, 자, 달팽이 껍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틈에서 문 밖을 내다보는 얄미운 노스타르자. 자, 노스타르자란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가, 자, 노스타르자라고 그러죠. 자, 너무나 뼈없는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이 서지 않았어. 오, 너는 무슨 두 뿔따구를 그 촉수를 휘저어 보는 것이냐 그랬으니까. 자, 화자는 지금 어때요? 지금 여기저기 떠도는 자신의 이 방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작은 똘뱅이에다 비유를 했고, 자, 자신은 뭔가 아직도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계속 떠돌이 삶을 살다 보니까 어디가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되게 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서 있지 않은 상태니까 계속해서 이 불안한 어떤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자, 이 슬픈 마음이어부터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 감탄, 바로 영탄법이 지금 쓰였고, 자, 이 동일한 시어의 반복이 보이고, 자, 뭐뭐와 같이와 같은 직위적,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네요. 자,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이란, 자, 이 부정적인 어떤 현실 인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기 자신을 지금 늙은 장돌뱅이에다 비유하고 있는데,
자, 유랑한, 방랑하는 화자의 자신의 처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노스탈지아. 자, 이걸 통해서 결국 이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자, 이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울소리라는 작품이 되겠는데요. 자, 화자가 지금 이 청계천에 있는 골동품 가게, 지금 여기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청계천에 그게 다 없어지긴 했는데, 자, 그 유년 시절에 이것을 이 소방울을 사면서 유년 시절을 좀 회상하는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 보시면, 자, 유년 시절에 대한 어떤 고향의 그리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계천 칠가 골통품 가게, 여기 광화문에서 조금 더 가면 그쪽에 뭐가 있어? 그 청계천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그 현대화되고 다 메꿔졌는데 옛날에 그곳에 뭐이 골통품 가게가 있고 헌책방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골목이 있었는데 자 그곳에서 지금 뭐를 샀대요? 바로 여기에서 나는 어느 황소 목에 걸려있던 방울을 하나 샀대요. 그 방울.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자, 그 영롱한 소리에 방울을 딸랑거리던, 자, 그 방울 소리, 그 방울 소리가 딸랑거리던, 자,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자, 예전에는 그 소리가 딸랑딸랑 영롱하게 들렸겠지만, 지금 이 소가 이승의 짐승이 아니라는 것은 세월이 흘렀고, 소는 이미 죽었을 거란 말이죠. 자, 나는 소를 몰고 여름에 해질녘 하산을 하던 그날이 소년이 되었대요. 자, 화자는 지금 나이가 많은 어른이 됐지만, 성인이 됐지만, 자, 바로 이 소방울, 이거를 사면서 바로 과거 어린 시절에 대한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때 자기가 몰고 갔던 그 소. 자, 그리고 그때 그 소년이 되어서 배고픈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배고픈 지난 유년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자, 고즈넉하며 평화로운 마을이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은 다시 현재가 됐죠. 자, 현재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에서는 자, 이게 서로 대비가 되겠네요. 자, 예전에는 평화롭고 고요한 마을이었다면 지금은 이 장사치들의 흥정에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으로 뒤바뀌어 버렸어. 자, 이런 곳에 지금 3년차가 울려대는 이 경적 소리가 자, 저작 바닥, 바로 시장 바닥에 따가운데 자, 이 소리 자, 이는 이 소리를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따갑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걸 공감각적 표현을 썼고요. 내가 지금 몰고 가는 소의 딸랑거리는 이 방울 소리는 돌담 너머 옥분이네 방 안방에 자 들릴까 말까 했는데 자 이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들릴까 말까로 표현한 이유는 자 확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이 추억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살인문 밖에 나와 날 기다리며 섰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니까 자, 여기는 옥분이나 그다음에 누나는 바로 내가 이 행복한 기억 속에 있는 인물들이 되겠고, 자, 어떤 추억 속의 인물들이란 말이야. 하지만 이 소리가 들릴까 말까. 이것은 결국 그때 아름다웠던 행복했던 추억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표현상의 지금 대조 부분은 과거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던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으로 바뀌었죠. 자, 이걸 통해서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그림을 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방울은 결국 청각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자, 유년 시절의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소녀는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될 것 같고, 자, 3년차가 울리는 경적이 저작 바닥에 따갑다는 것은, 자, 이 각박한 어떤 현대, 문명, 그리고 돌담 넘어 옥분이나 안방에 들릴까 말까는 자, 화자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한 인식, 바로 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작품입니다. 자, 먼 곳의 그리움이라는 작품이 되겠는데, 자, 이 작품은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먼 곳에 대한 동경과 기대라는 자신의 소망을 드러낸 바로 이 수필입니다. 현대 수필. 자, 그것이 헛된 이름을 안다고 했어요. 자, 그것이란 바로 내가 먼 곳을 동경하는 것. 자, 이 자체가 헛된 이름을 나는 안다고 이야기하네요. 왜? 자, 그러나 동경과 기대감 없이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희망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겁니다.
무너져 버린 뒤에도 그리움은 슬픈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대요. 슬픈데 그게 아름다워. 자, 역설법이겠죠? 자, 나는 새해가 올 때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 자, 어떤 엄청난 일, 무시무시하도록 나를 압도하는 일, 자, 매혹하는 일, 그리고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지금의 일상적인 일이 아닌 뭔가 나를 쇼킹하게 하는 어떤 일, 이것이 일어나길 바래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험 끝에는 허망함이, 또 여행 끝에는 피곤만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 왜? 기적 같은 일은 결국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들은 허망하고 피곤하기만 할 겁니다. 나는 그냥 희망만 갖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아. 그렇지만 이 그리움과 먼 곳으로 훌훌 떠나버리고 싶은 이 갈망, 이 바하만의 시구처럼 식탁을 털고 나부끼는 머리를 하고 아무 곳이나 떠나고 싶은 것 이렇게 있는데 식탁을 털고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일상을 벗어난 자 뭔가 비일상적인 어떤 낯선 이 세계를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먼 곳에서의 그리움 바로 이 작품의 정서이기도 한데요. 자, 모르는 얼굴과 이 낯선 얼굴과 마음과 언어 사이에 혼자이고 싶은 마음, 텅 빈 위와 그 다음에 향수를 안고 자, 볼로 포장된 음습한 길을 거닐고 싶은 이런 욕망. 또 아무튼 낯익은 곳이 아니라 다른 곳 또는 모르는 곳에 존재하고 싶은 이 욕구. 자, 결국 일상을 벗어나서 좀 더 이 자유롭고 싶은 이 욕구가 항상 나에게는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궁경심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포장마차를 타고 그다음에 일생을 전전하고 사는 집시의 이 생활이 나에게는 가끔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떠돌이의 삶이잖아요. 유랑의 삶이지만 이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이상적인 것처럼 여겨진대. 자, 노래와 모닥불가의 춤과 또 사랑과 점치는 일로 보내는 이 짧은 인생, 짧은 생. 바로 이게 바로 이 집시의 생활일 거란 말이야. 자, 내 혈관 속에서는 어쩌면 집시의 피가 한 방울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혼자 공상해 보고 웃기도 합니다. 자, 내 영혼에 언제나 고여있는 이 그리움의 샘을 올해는 몇 개월, 아니 몇 주일 동안만이라도 채우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막연한 설계, 아니 오히려 이 반쪽 반자가 아니에요. 반대 반자인데, 자, 이루어질 수 없는 설계라는 편이 나. 왜? 그냥 막연한 동경 내지 기대감이지, 그것이 정말 일어날 거란, 이런 어떤 희망은 없어요, 지금. 그쵸? 자, 그러나 모든 플랜, 모든 계획은 그것이 미래의 불확실한 신비에 속해 있을 때만 찬란한 것이 아닐까 그랬으니까, 그것이 반드시 실현이 되지 않더라도 좋아. 자, 이루어진 같은 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동경의 지속 속에 나는 내 생명의 연소를 보고 그 불길이 타오는 순간만으로 메워진 삶, 바로 이 열정이 있는 삶. 이것을 나는 내년에도 설계하려는 것. 자,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이 특권이야말로, 자, 글쓴이가 이 먼 곳을 대한 이 그리움 내지 동경, 이 동경하는 이 특권이야말로 언제나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선물이 아닌가 나는 생각해 본다 이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일상의 틀에 갇혀져 있는 우리가 새해가 됐어. 새해가 되면 늘 꿈꾸는 게 있죠. 아, 올해는 뭔가 새로운 일, 새로운 어떤 세계에 내가 한번 가봤으면 너무 이 일상에 이렇게 틀에 갇힌 삶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어떤 삶에 대한 동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이 작품은 보통 우리가 스피하면 뭐야? 직접 체험한 게 바탕이 되지만 이 작품은 체험이 아니라 뭐야? 동경한 공간에 대한 공상과 사유. 이게 바탕이 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구절적 의미인데 모르는 얼굴과 마음과 얼굴이 사이에 혼자이고 싶은 마음은 바로 이 낯선 것에 대한 어떤 동경. 자, 그리고 여기는 집시의 생활을 지금 이상적인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자, 화자가 바로 글쓴이가 동경하는 삶이 되겠고요. 자, 모든 플랜은 그것이 미래의 불확실한 신비에 속해 있을 때만 찬란한 것이 아닐까 했으니까, 자신의 바람이 실현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네요. 자, 내 생명의 연소를 보고 그 불길이 타오르는 순간이란 바로 화자가 느끼는 삶의 열정.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